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는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땀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은 우리가 더울 때 내부에 있는 열을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울 때 흘리는 땀, 그리고 밥 먹을 때 흘리는 땀, 식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흘리는 땀, 자한이라 그러죠.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흘리는 땀, 이걸 도둑땀이라 하여 도안이라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도안, 즉 도둑땀이 이렇게 잠잘 때 많이 흐른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당뇨랑 동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다는 걸 봐서는 단순 허할 때만 흘리는 땀이 아니란 거죠. 몸에 이렇게 실열을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실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재된 상태에서는 이 땀을 이렇게 내릴 때 단순히 음액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렇게 땀을 이렇게 잡기에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연세도 68세시고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처럼 실열을 이렇게 좀 내려치는 방법, 이렇게 사법으로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의학에서 부정거사 혹은 선보후사라고 하여 보법과 사법을 같이 하는 방법을 써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음액을 보충도 하고 그다음 청열 해독의 방법을 같이 이렇게 써서 그 땀을 음액을 보충과 그리고 실열을 같이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을 같이 쓰면은 땀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이 될 수 있도록 웅담, 자거 그리고 우황 등의 약침을 써서 이분의 심장에 이렇게 열을 내리고 그리고 판료혈에 녹용약침을 써서 음액을 보충하고 그리고 청열 해독의 한약으로 이분의 열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분의 도안 증세가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치매를 5년 전부터 이렇게 앓고 계시고 치매 약도 이렇게 복용하고 계시다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치매 예방 수칙 5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께서 다행히 치매가 많이 심한 편이 아니셔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거로 보여지지만은 그래도 치매는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매를 치료할 때 몸을 움직이면은 뇌도 건강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하는 것은 치매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장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장에 이렇게 독소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뇌에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굉장히 적당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 있는 분들께서 밖에 나가면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TV만 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런 것은 꼭 삼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치매 환자를 보게 되면은 멍하게 TV만 보고 있으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뇌를 계속 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봉사활동하고 취미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것은 꼭 삼가야 되고요.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으면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증상을 알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시작한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치매가 좀 진행되는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5년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치매의 증상이 보이면은 얼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뭐 치매 이렇게 경증 치매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도 얘야 왜 또 밥 안 주냐? 라는 정도의 이렇게 치매는 어느 정도 경증의 치매인데 이 정도 치매가 왔을 때는 그래도 치료를 이렇게 할 만하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치료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치매를 치료해 보니까 몇 번 치료를 해봤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더라라고 해서 중단하게 되면은 뇌는 비가역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치료는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치매 치료의 가장 첫 번째가 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논문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치매 환자들이 장이 안 좋게 되면은 장에서 생긴 독성 물질에 의해서 뇌가 많이 공격당한다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관찰해 보면은 변비 아니면 설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비일 확률이 굉장히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첫 번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가 없도록 장이 건강히 유지될 수 있도록 유산균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식품이나 한약 등으로 장 관리를 해주는 것이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앉아보세요. 네, 허리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허리 혹시 이렇게 허리를 접질른 이후에 이렇게 통증이 계속 이게 지속됐다 하셨는데 허리 예. 접질른 건 얼마나 되셨죠? 2년 넘었어요. 2년 넘으셨고 치료는 계속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이렇게 접질린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통증학과에서 신경주사를 맞고 있어요. 신경 주사를 맞으셨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저림 증상이 계속 나타났나요? 아니면은 그때는 저림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린 지가 한 1년 넘어서 저린 거 있어요. 저린 것에 1년이 이렇게 넘으셨고 예. 아버님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 안 해요. 일은 안 하시고요. 예. 특별한 일은 없으신데 이렇게 허리는 이렇게 계속 많이 아프시고 근데 앞으로 자꾸 숙여지네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계속 앞으로 숙여진다고요? 예, 앞으로 힘이 없고 자꾸 숙여져요. 계속 이렇게 숙여지시고 예. 그리고 아버님 혹시 이렇게 걸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저려와서 이렇게 좀 앉았다가 쉬었다 가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움직이면은 발을 어떻게 자세로 움직이면은 쥐가 막 나고 땡기고 막 그래요. 혹시 이렇게 쥐가 나면 어느 쪽 다리에 쥐가 나요? 양쪽 다리 다요. 양쪽 다리 다 나시고 예. 병원에서 MRI까지 혹시 촬영해 보셨나요? CT만 찍어봤어요. CT만 찍어 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디스크 증상도 있고 약간의 협착증 증상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허리가 좀 휘었다고요. 그래요. 허리뼈가. 허리뼈가 또 이렇게 허리가 또 휘기도 했고. 예. 아버님 혹시 한의원 가서 이렇게 진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원은 담잘 나가지고 가보고 허리에는 네.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고. 아버님 제가 볼 때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계속 허리가 앞으로 휘어진다는 걸 봐서는 아버님 복부의 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그 복부의 힘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복근의 힘이 없어질 때 계속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거든요. 이럴 때 복부의 힘을 넣어주는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부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복근 운동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한약을 통해서 이렇게 배심을 좀 이렇게 올린다 그러죠. 배심을 조금 이렇게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님 혹시 이렇게 한의원에서 추나라든지 약침 치료는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네. 아버님처럼 이렇게 허리가 좀 휘어진 것을 척추 측만증이라 그러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척추가 측만이 될 수도 있지만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원반들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좀 얇아지면서 척추가 이렇게 좀 휘기도 합니다. 이렇게 휘었을 때는 추나요법으로 척추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치료를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버님처럼 허리가 이렇게 좀 많이 힘이 없고 무력한 사람들은 전골요법으로 해서 이렇게 뚝 소리가 나는 허리를 이렇게 교정하는 것보다도 허리를 좀 부드럽게 근육과 근막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근막 추나 방법을 통해서도 척추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처럼 허리 이렇게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 증상이 있는 저림 증상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당기는 증상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약침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서 권도현 원장님께서 주목약침이라든지 그리고 홍화약침, 녹용약침 등을 통해서 이렇게 신경 치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복부의 힘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무력하기 때문에 복부의 힘을 올려줄 수 있는 한약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